중국 시장이 최근에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미국에 상장된 외국 기업은 외국 정부의 소유이거나 외국 정부에서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사회 구성원에 공산당원이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는 게 이제 보이는 국면이죠.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이게 뭐 종목이 이렇게 많이 상장이 돼 있는데 그 종목 중에 상당히 좀 부실한 기업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도 어떤 투자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글로벌 시장의 주요 이슈들을 점검해드리는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로벌 주식 컨설팅 팀의 권영빈 선임 연구위원을 모시고 중국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살펴볼 내용이 이제 중국 시장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들인데, 최근에 아시아 시장의 주식 시장이 상당히 좀 뜨거운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그 뜨거운 분위기하고는 좀 별개로 좀 그 오름세를 나타내고는 있지만은 좀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중국 시장이 최근에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유가 좀 있을까요? 특히 상해 시장보다 그 바이오, 테크 관련주들이 중심으로 포함되어 있는 심천 시장이 약세가 조금 더 두드러진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질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나타내는 그런 이유가 있는지 한번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일단 가을 이후에 이제 중국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 주춤하는 성장주, 그리고 가치주 또는 저밸류에이션주의 키맞추기 장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들어서 지수 측면에서 좀 보면은 그 블루칩이나 가치주로 구성되어 있는 상해 지수가 5.7%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CSI 300 지수도 6.1% 상승한 반면에 말씀하신 이제 성장주 중심의 심천 종합 지수는 이제 1.4%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그 가치주하고 저 밸류주들이 그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주요 원인으로는 첫 번째로는 이제 시장 금리의 상승에 따라서 이제 리스크 선호도가 하락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인 종목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동성 장세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서 그 연초 대비 상승률이 높았던 제약이나 바이오 업종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그거에 반면에 상승 갭이 있는 그 금융 업종 등 이제 저밸류에이션 종목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2차 웨이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백신이 출시가 되고 있고, 미주라든지 유럽의 경기 회복 기대감에 의해서 이익 개선에 기대감이 있고, 그 중국 내수 정책 부양에 따라서 그 동시에 이 상승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소재주라든지 경기 관련 소비주, 그리고 전자기계, 기계업종 등이 이제 상대적으로 기맞추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순환매 차원의 어떤 흐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유동성 장세의 한계라는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중국 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뭐 줄어든다라는 그런 신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상반기 이제 유동성 장세의 핵심이었던 재정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반기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르면 내년 1분기 이후에는 유동성 회수에 대한 신호가 아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에 직접 유입이 되는 이제 신규 설정된 주식형 공모 펀드의 자금이 7월 이후부터는 감소 추세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와는 다르게 좀 제한적인 유동성 하에서 보수적인 종목 선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유동성 공급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는 그리 뭐 긍정적인 부분은 아닐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중국 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최근에 국영 기업들의 채무 불이행 등 크레딧 리스크가 다시 좀 부각이 되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일단 이번 사태는 이제 과거 중국 정부의 이제 보전을 받아오면서 네. 연명해왔던 이제 국영 기업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제 중국 정부는 이제 IMF가 내년 중국의 GDP 성장률을 8%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등 이제 1분기까지는 경기 호전이 예상되고 있는데 요런 시점에 현 시점에 이제 방만한 경영을 해온 국영 기업을 좀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런 의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사실 개별 기업별로는 좀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증시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글로벌 경기 호전에 따라서 수출 기업이 이제 이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정상화가 지연이 되면서 중국 기업들에게는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내년 초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금리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는 사실은 애로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좀 과잉 산업에 속하는 석탄이라든지 뭐 철강 그리고 뭐 사양 산업에 속한 업체들 그리고 부채 비율이 높은 이제 부동산 업체들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채무 불이행이 이제 발생을 했던 국영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규모도 작은 기업들은 아니었거든요. 또 거기에다가 또 이 부분들이 좀 확산이 되면은 중앙정부 부분의 차원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더라도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또 이게 확산이 되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방정부 중에서 이제 철강이랑 석탄 등 이제 사양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 있을 텐데요. 이런 지역은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죠. 또 그리고 부동산 투기가 과했던 지역 같은 경우도 유의를 해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런 기업들의 주요 수입원은 그 말씀드렸던 석탄이나 철강 기업들로부터 걷어들인 세금일 텐데 그리고 그 지방 정부들이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이제 그런 기업들을 지원을 해왔을 텐데 이 채무 불이행이라는 크레딧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지방 정부의 그 지방 은행들도 투자에는 유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 쪽에 그 채권 리스크, 그러니까 신용 리스크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확산되는지 여부도 좀 신중하게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관심을 많이 끄는 부분 중에 하나가 최근 미국에 상장된 외국 기업에 대한 회계 감리를 강화한다는 그런 내용의 외국 기업 책임법이 하원을 통과를 했는데요. 이게 뭐 중국 기업이 타겟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떤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지라는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네네. 이 외국 기업 책임법의 주요 골자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미국에 상장된 외국 기업은 외국 정부의 소유이거나 외국 정부에서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사회 구성원에 공산당원이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는 게 이제 보이는 국면이죠. 두 번째는 사실 껍데기에 불과한 미국 상장 법인에 대한 이제 감리가 아니라 중국 내에서 이제 실체 법인에 대한 그 감리를 받아야 된다는 건데 그 감리를 3년 연속 통과해야 되고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는 상장 폐지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은 2013년에 미중 간에 체결된 그 회계 협정에 따라서 중국의 이제 금융 감독 기관인 CSRC의 감리를 받아오면서 이 대체해 왔는데 만약 이 법이 이제 도입되게 되면은 상기 조항들을 준수를 해야 되고 그래야만 상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기존에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회계 감리를 했는데 이제는 이 법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이 보통 몇 개나 지금 상장이 돼 있나요? 현재 거래 가능한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은 264개 정도가 있습니다. 꽤 많이 상장돼 있네요. 이게 그러면 중국 기업이 그 중국에 상장하지 않고 이렇게 미국에 이렇게 상장을 많이 하는 뭐 이유가 있나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테슬라 조항이 있어서 이익이 안 나도 상장이 가능한 반면에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최근 3년간 순이익 누계가 이제 그 5천만 위안 이상, 그리고 4년간의 그 영업 현금 흐름이 5천만 위안 이상 등 이제 상장 조건이 미국보다는
까다롭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2에서 3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리고 또 인터넷 기업이라든지 교육업체, 네. 뭐 전기자동차 이런 기업들은 이미 외국인들의 투자를 받았는데 중국 법상에 외국인의 지분 투자를 받은 업체는 중국 상장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좀 더 선호하게 된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결국에는 상장 절차나 이런 부분의 것들이 그 중국보다는 미국이 더 오히려 편했기 때문에 네. 미국에 우선적으로 상장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을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번에 그 회계 외국 기업 책임법과 관련한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감리를 그냥 그 받아들이고 그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국이 이렇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상당히 좀 예민하게 나오는 뭐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 사실 문제는 이제 중국도 이제 국가기밀법을 근거로 해서 그 해당 기업이 이제 정보를 외국 기관에게 넘길 때는 반드시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해놓은 법이 있습니다. 네. 그 이 법을 근거로 사실은 반대하고 있는 거죠. 이제 협상의 여지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당분간은 양국 간의 팽팽한 기싸움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에 대해서 중국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네. 이 법이 도입되는 시점이 22년 1월인데요. 22년 1월 법규 적용 시점부터 3년 이내에 감리를 받던지 아니면 홍콩이나 본토 A주에 상장을 도모하는 방안이 있을 텐데 안타까운 건 이제 홍콩이나 A주에 상장할 수 있는 그 중국 기업은 소수에 그칠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투명성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뭐 미국하고 중국 간의 그 나라 간의 그런 좀 첨예한 그 대립 부분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이게 뭐 종목이 이렇게 많이 상장이 돼 있는데 그 종목 중에 상당히 좀 부실한 기업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도 어떤 투자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네. 좀 대안을 좀 제시해 준다라고 하면 네.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일단 적용 시점이 22년 1월이기 때문에요. 그 전까지는 그 가급적 회계감리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고 네. 또 상장 폐지에 그 자유롭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기업 정보를 꼼꼼히 보시고 좀 선별하셔서 우량 기업 위주로 압축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또 대형 기업들은 사실 또 견실한 재무 구조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되려 이번 주가 변동성을 이용해서 좀 매수에 들어가 보시는 것은 괜찮은 방법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대형 업체들 같은 경우는 중국 본토인이 홍콩 주식을 네. 매매할 수 있는 채널이 강구통이라는 채널이 있는데요. 네. 그 강구통의 편입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또 수혜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재무적인 리스크를 감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작은 사이즈가 작은 종목보다는 그 대형주 중심의 우량한 기업들이 그 투자에 좀 유망하다라는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은 그 지금까지는 그 여러 이슈들을 한번 좀 점검을 해봤는데 이제 뭐 짧게나마 그 2011년 내년 중국 쪽 그 투자 전략 부분도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도 한번 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1년 1분기까지는 네.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또 기저 효과는 있을 것 같고요. 또 역내외의 수요로 인해서 중국 기업의 이익이 아무래도 견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11월에 그 추세와 마찬가지로 가치주나 저밸류에이션 종목이 만약에 분기 실적까지 개선이 된다고 하면은 추가 상승의 여지는 있어 보이는데요. 중국 증시로 또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의 그 수급도 상당히 네. 빠른 속도로 들어오고 예. 있습니다. 11월 들어서 지금 외국인이 578억 위안의 순유입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2020년 한 해 동안 들어온 1,510억의 약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11월에만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유동 자금은 좀 제한적인 상황인데 외국인의 이런 수급이 어느 정도는 보충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근데 유예될 점도 사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최근에 중국 정부가 환율에 대해서는 단기 속도 조절 정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시장의 유동성을 일부 다시 풀면서 이제 미중 간의 금리 차를 조절하고 그리고 환율에 일부 개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되면은
11월, 12월에 조금 이 상승폭이 있었던 그 가치주라든지 저밸류에이션 종목들의 키 맞추기 정도는 어느 정도 변곡점을 다시 맞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올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는 다시 정부 주도의 그런 바이오라든지 신인프라 아니면은 이제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신에너지 그리고 화학주 이런 종목들로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연말 연초에는 저희는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시장도 국내 시장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사실 금액적으로는 비중은 낮은데 네. 그 투심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11월에만 급증을 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고를 안 할 수 없는 지표가 되겠죠. 그 전반적인 흐름은 한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업종이라는 그런 측면, 어떤 업종에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까라는 그런 부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단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레이딩 관점에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좀 중장기적으로 상반기까지 저희가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이제 업종은 21년에 시장 금리의 변곡점이 오기 전까지는 네. 은행 업종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회복에 따라서 이제 수요 증가가 결국은 재고 축적으로 이어지고요. 네. 결국은 기업 이익으로까지 이제 이어져서 개선할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하시는데 여기에다가 그 14차 5개년 그 기획에 따라서 강조했던 내수 시장 그리고 수출 확대, 도시화율 제고 그리고 기술 자립 등의 키워드를 종합해 보면은 결국은 이제 내수 소비도 가능하고 수출도 가능한 그런 업종으로 압축드리기를 저희가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업종은 가전이라든지 그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또 관련 소재들, 그리고 플라스틱 같은 이제 화학 제품들, 디스플레이, 그리고 신재생 등이 해당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 트렌드가 그게 어떤 업종이든 사실 과도한 주가 상승이 있었던 기업들은 유상 증자 등 이벤트가 지금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그 변동성이 클 수 있는 점은 유의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경기 회복과 맞물리는 산업, 업종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관심 있는 업종 내에 업종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역시 그 성장 산업과 관련된 업종들이 또 주를 이루는 그런 네. 모습인 것 같네요. 네. 이제 그 올 한 해가 이제 12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지 않았는데 이제 연초가 되면은 또 이제 내년 이제 상반기 전략과 관련된 부분들의 자료를 또 쓰실 텐데 그 전략 자료가 또 완성이 되면은 또 자세히 한번 방송에 좀 출연해 주셔서 네, 네. 그 좀 더 자세한 중국 시장 전략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네, 갖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때 좀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오셔서 네, 좀 네. 자세한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중국 시장과 관련된 부분들을 점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다른 주제로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이슈 체크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